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2 다섯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K 약사님과의 대화에서 살펴볼 이야기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K 약사님과의 두 번째 대담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좀 주목했으면 하는 세 가지를 함께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영어는 시험 영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유형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시험 유형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K 약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작년에 파트 1에서, 파트 1에서 잠시 나눠드렸던 얘기였지만, 시험 영어는 자신의 영어 실력을 다 드러내지도 못하고요. 다 드러낼 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 영어는 오직 그 시험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형식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토플이나 아이엘츠나 토익이나 그 외 기타 여러 시험들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플은 미국에서 개발된 영어 시험 유형입니다. 아이엘츠는 영국에서 개발한 시험 유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 개발했느냐, 미국에서 개발했느냐, 그 하나만으로도 결국에는 같은 영어권 국가라고 할지라도 그 요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준비해서 익숙하게, 그래서 내가 그것에 익숙하게 되어서 시험 점수를 잘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내가 유학을 가서 또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바로 내 실력이 그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영어권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요즘 2025년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영어권 국가, 대한민국을 영어권 국가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본 영어 실력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40대의 자녀들, 30대의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뭐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4세고시, 7세고시 뭐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그래서 뭐 갓난아기 이제 유아인 아이들을 막 영어 학원에 보내서 막 파닉스를 배우게 하고 막 영어에 막 그래서 좋은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반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와 같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권 국가에서 사는 것처럼 영어에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그 시험 영어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토플이든 IELTS든 아니면 기타 다른 시험이든 뭐 셀핍이든 토익이든 어떤 시험이든 간에 내가 그 시험 영어 점수를 잘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내 영어 실력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얘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시험 유형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자신은 캠브리지에서 나온 IELTS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다. 이게 1년에 한 권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IELTS 20이 이제 올해
사실 캠브리지 영국에서 이제 출간하는 거죠. 영국에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20년 동안 매년 기출 문제집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시험 IELTS, 저는 IELTS로 일단 시험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어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IELTS 시험 유형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토플로 이제 리젠트 칼리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었는데 이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 그러니까 저도 캠브리지 IELTS로 시험을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 기출문제집이 굉장히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데 참으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왔던 시험 유형 그 시험 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듣기와 읽기 영역에서 이제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실제로 또 자기의 실력을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쓸기와 말하기 라이팅이나 스피킹에서는 결국에는 이것을 채점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험, 이 책자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뭐 내 실력을 바로 나 스스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큰 도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K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이 책에 나오는 문제들을 라이팅 문제, 쓰기 문제, 말하기의 여러 패턴들을 보고 그것과 관련한 모범 답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제 캠브리지에서 아마 만들어서 이제 진행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주관하는 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템플릿을 외우는 것, 살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유형에 어떻게 글을 썼는지, 그리고 이런 말하기에는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템플릿을 많이 살피고 외운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특별히 쓰기와 말하기에서는 좀 더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온라인 뭐 튜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IELTS 쓰기 영역에서 실력 향상을 조금 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 경험과 경험의 반추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템플릿을 읽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에 대한 템플릿을 읽고 그것을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옛날에 영어 단어 외울 때 깜지 쓴다라고 해서 막 단어 막 이렇게 쓰면서 외워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옮겨 적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IELTS 내쓰기 형식에 익숙해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이제는 자신이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에 맞춰서 글을 쓰는 훈련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뭐 토플도 그렇지만 IELTS도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딱 종료되면 멈춰요. 제가 10년 전에 IELTS를 봤었을 때, 아카데미를 봤었을 때는 이제 글로 썼었고요. 뭐 연필을 잡고 글을 썼었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IELTS를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저 그 아카데미로 본 게 아니라 이제 제너럴로 봤었는데 그 IELTS 제너럴로 봤더니 이제 컴퓨터 베이스로 갔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IELTS가 되게 늦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의 이제 전환이 굉장히 늦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리젠트 칼리지를 갔던 10년 전만 하더라도 2011년대 아니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미 토플은 IBT라고 해서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컴퓨터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입장하는 순서, 뭐 내가 먼저 입장할 것이냐, 나중에 입장할 것이냐, 그 입장에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고 잠깐 쉴 때 또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다면 어, 영어 컴퓨터 이제 IELTS는 그때만 해도 결국에는 이 글 직접 종이에다가 이제 연필로 글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IELTS도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시험 보지 않고
컴퓨터 자판을 치는 걸로 한다면 결국에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에세이나 뭐 여러 가지 페이퍼를 쓸 때는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 자판을 쓰잖아요. 그러면 영어 컴퓨터 자판 치는 속도가 어느 정도는 빨라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작년에 나눴던 파트 1에서 잠시 나눴지만 리젠트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쓰는 속도를 어 일부 제가 한 시간에 한 180자 이상 쓰는 걸로 요구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한 페이지 반 정도는 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쓰는 실력이 그 영어 컴퓨터 자판 치는 속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교정하려다 보면 이게 계속 멈추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내가 컴퓨터 자판으로 치는데 틀리지 않고 속도를 늘리는 연습을 꽤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런 것들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팁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IELTS 쓰기는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시험 유형에 있어서 자기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K 약사님이 그러셨던 거죠. 본인은 리딩을 처음 IELTS를 볼 때부터 이미 그 점수가 밴드 스코어라고 했을 때 7점을 이미 넘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강점을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K 약사님은 리딩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보였다면 이제 약점을 보였던 영역은 이제 라이딩이었고 특별히 라이딩이었다, 이제 쓰기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처음부터 강점을 보이는 시험 영역과 약점을 보이는 시험 영역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리스닝 점수가 처음부터 제 기억으로 아마 6.5에서 7점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 영어 비디오를 부모님이 사주셨던 영어 비디오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그런 듣는 부분에 있어서는 reading이나 writing이나 speaking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점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 그 외에 굉장히 약점을 보였던 영역은 의외로 스피킹 말하는 영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꽤 그러니까 나름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알아들어. 나도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이제 대화 나누는 식으로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그때 제 밴드 스코어가 아마 5.55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점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영어인데 나는 그냥 단순히 그냥 대화 나누는 컨버세이션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어떤 높게 쳐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리스닝에 비해서 스피킹이 현격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강점을 보이는 영역 그리고 약점을 보이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먼저 알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단기간, K 약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을 무슨 뭐 6개월 이상 준비한다면 굉장히 힘든 거고 단기간에 원하는 점수를 얻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영역에서도 자기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 영역에도 왜냐하면 각기 다른 문제 유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여러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영역에서 그게 내가 강점을 보이는 유형들이 나올 때도 있고 내가 약한 그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의 유형들이 나오면 점수가 높다가도 약점을 가진 유형들이 나오면 점수가 평소보다 높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의 어떤 유형에 있어서 자기가 약하다라고 여기는 유형을 더 파악해서 강점의 영역은 뭐 당연히 잘 준비하시겠지만 약점의 어떤 그런 뭐 유형 문제를 더 많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만이 진실로 단기간에 시험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뭐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K 약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 영어 준비를 오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더 크고 험난한 영어 준비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영어는 사실 그걸 하면 내가 이제 영어는 어느 정도 됐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같이 내가 원하는 시험 점수를 얻으면 내가 이제 앞으로 유학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험 영어는 첫 발걸음, 스텝을 놓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험 영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준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근데 처음 발걸음을 옮기는 것부터 어렵게 오래 준비하고 힘들게 준비하면 그 다음 스텝을 옮기는 데 있어서 되게 한숨이 나고 지치고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영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잘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험 영어는 시험 영어일 뿐입니다.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시험 유형에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다섯 번째 우리 K 약사님과의 대화에서 살펴볼 이야기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K 약사님과의 대담 세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